당신이 믿어온 식탁의 상식. 오늘 그 가면을 벗겨드립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는 고가의 외국산 건강식품. 그런데 이 건강식품들이 누군가에겐 천천히 몸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남들은 살이 빠지고 혈색이 좋아진다는데 왜 당신은 먹을수록 몸이 붓고 피곤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9,000km 밖에서 날아온 이 낯선 식재료를 음식이 아닌 침략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경고했습니다. 그 지역의 물과 바람을 보라고 말이죠. 조선의 허준 역시 동의보감을 통해 우리 땅의 약재가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다고 기록했습니다. 1만 년 동안 당신의 조상들이 먹어온 것들이 지금 당신의 수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무엇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유전자에 각인된 로컬 푸드의 저주와 설계도를 해독해드립니다. 20분 후 당신의 식탁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진화해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유전자는 여전히 1만 년 전 조상들이 사냥하고 채집하던 그 식탁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왜 누구는 우유 한 잔에 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누구는 물처럼 마셔도 멀쩡할까요? 단순히 체질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조상이 1만 년 동안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결정된 생존의 낙인입니다. 서양인의 90%는 유당을 분해하지만 한국인의 75%는 이를 못합니다. 1만 년 전 추운 북유럽에서 우유는 생존을 위한 백신이었지만 농경과 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에겐 그저 낯선 이물질이었기 때문이죠. 유전자는 기억합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니야. 내보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전자는 1만 년의 시간을 들여 천천히 적응하는데 우리의 식탁은 단 50년 만에 지구 반대편의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보카도, 연어, 올리브유. 몸에 좋다는 이 슈퍼푸드들이 당신의 유전자와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서 강조한 향약의 원리, 즉 우리 땅의 것이 우리 몸을 살린다는 말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1만 년을 버텨온 당신의 장내 미생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과학적 경고입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왜 로컬 푸드를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를 의학의 아버지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환자를 진찰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상도 맥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환자가 사는 동네의 바람과 물이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단언합니다. 어떤 지역의 음식이 그 지역 사람에게는 약이지만 외지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2500년 전의 이 통찰은 현대 유전학이 말하는 현지 적응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중해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마시고도 심장병이 없을까요? 단순히 올리브유가 슈퍼푸드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몸이 수천 년간 그 기름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식단이 반대편 북극곰의 후예들에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포크라테스는 장소를 옮기면 병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특정 토양의 미네랄 수치에 적응한 인간이 갑자기 다른 환경의 음식을 섭취할 때 세포는 생화학적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인 모를 만성염증의 시초일지도 모릅니다. 동양과 서양, 시대와 장소는 달랐지만 진리는 하나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경고를 그대로 이어받아 조선의 식탁을 설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의성허준입니다.
그가 발견한 조선인만의 비밀 식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 그는 왜 명나라의 귀한 약재를 마다하고 뒷산에 널린 흔하디흔한 풀떼기에 주목했을까요? 임금의 병을 고치는데 중국산, 천년 산삼보다 우리 집 앞마당에 도라지가 더 낫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허준은 깨달았습니다. 조선인의 몸은 수천 년간 이 땅의 흙과 물로 빚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동의보감에 향약, 즉 우리 땅의 약재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철저히 조선인의 유전적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영양 결핍과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허준이 제시한 해결책은 의외였습니다. 값비싼 수입약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쌀물과 소금, 그리고 제철 나물의 답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식재료 속에 숨겨진 놀라운 면역 체계의 비밀이 최근 과학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인들이 겨울철 비타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먹었던 침체와 된장은 우리 장내 미생물을 지키는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남의 땅에서 온 기름진 음식은 우리 유전자를 교란시키지만 이 땅의 발효 음식은 우리 몸의 방어막을 재건합니다. 허준은 400년 전에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의 원리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허준의 이 위대한 유산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몸속 미생물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오직 당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당신의 장 속에는 당신의 세포수보다 많은 100조 개의 외계 생명체,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들에게도 국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한국인의 장 속에는 서양인에게는 없는 태조류분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수천 년간 김과 미역을 먹어온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적 선물이죠. 반대로 말하면 서양인의 미생물 군집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몸에 좋다는 서양 음식을 먹었을 때 서양인의 미생물은 이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한국인의 토박이 미생물들은 이 낯선 손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원인 모를 가스와 복부 팽만, 그리고 만성 염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미생물들이 당신의 입맛까지 조종한다는 겁니다. 낯선 음식이 들어오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며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당신의 면역 체계를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의 장내 미생물은 지금 고향의 맛을 갈구하며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찬양하는 지중해 식단은 정말 모두에게 정답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지중해 장수마을에 숨겨진 반전, 그리고 한국인에게 맞는 진짜 지중해식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지중해 식단. 올리브유와 신선한 채소가 당신을 장수로 이끌 것이라 믿으시나요? 하지만 잠깐, 이 식단이 반대편 한국 땅의 누군가에겐 해로운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탈리아 노인들의 장수 비결은 단순히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수천 년간 고지방 식단을 분해하도록 단련되었습니다. 반면 곡물과 나물을 주식으로 해온 한국인의 유전자는 다릅니다. 우리 몸에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과도한 불포화 지방산은 때로 혈액을 혼탁하게 만드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장수마을의 비밀은 식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역 토양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미네랄 조합과 유전자의 공진화에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그들의 식단만 흉내내는 것은
마치 디젤 엔진에 휘발유를 붓고 고성능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진짜 필요한 지중해 식은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먹던 들기름에는 올리브유보다 훨씬 많은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산과 들에서 채취한 나물들이야말로 한국인 유전자에 최적화된 진짜 지중해 식단이었던 셈이죠. 서양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우리 몸이 갈구하던 최고의 보약을 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왜 고향 땅의 위대한 식탁을 잊었을까요? 전 세계 식재료가 섞이며 시작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유전자 혼란. 그 비극적인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당신의 알레르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인류에게 풍요로운 식탁을 선물했다고 믿으시나요? 토마토, 감자, 고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콜럼버스 교환.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 뒤편에서 우리 유전자는 1만 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코드 오류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알레르기는 단순한 면역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내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1만 년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단백질이 들어오자 몸속 파수꾼들은 이를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오인해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당신의 피부고 기도이며 장입니다. 왜 과거에는 없던 땅콩 알레르기, 밀가루 불내증이 현대에 와서 폭발했을까요? 답은 구성 유전학에 있습니다. 지역의 장벽이 무너진 속도를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한 것이죠. 특히 특정 지역에 고립되어 살던 조상을 둔 사람일수록 이 글로벌 식탁의 저주는 더욱 가혹하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건강식이라 믿고 먹는 수입 슈퍼푸드들이 오히려 특정 유전자군에게는 알레르기보다 무서운 만성염증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내 땅에 흙기운이 섞이지 않은 음식은 에너지가 아니라 독소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이 독소를 구분하며 살아남았을까요?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독초가, 다른 지역에서는 불로초가 되는 기막힌 반전. 그 비밀을 품은 적응방사의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사약이, 누구에게는 매일 먹는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자연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 특정 지역의 독초와 함께 살아온 인류는 그 독을 생존의 에너지로 치환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겸상적혈구와 말라리아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 사람들은 치명적인 유전병을 선택하는 대신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독한 기운을 견디며 자란 식재료는 그곳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천연 백신입니다. 남미의 안데스 고산지대 사람들은 독성이 강한 야생 감자를 먹고도 멀쩡합니다. 그들이 독을 중화시키는 특별한 흙을 함께 먹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감자가 유전적 준비가 안 된 현대인의 식탁에 오를 때 우리 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기서 현대판 풍토병이 시작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약초라고 믿고 다려 먹는 수많은 해외 식재료들이 한국인의 유전자 코드에는 해독 불가능한 화합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는 소문에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식물이 당신의 간 수치를 파괴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은 그 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독을 약으로 바꾸어 살아남았을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발효 음식, 그 속에 숨겨진 유전자 보호막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1년 중 절반은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채소가 자라지 않는 혹독한 겨울,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비타민 결핍과 질병으로부터 유전자를 지켜냈을까요? 단순히 버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땅 속에 살아있는 약을 묻었습니다. 김치는 채소의 저장법을 넘어선 인류학적 기적입니다.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마늘의 알리신, 그리고 젓갈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수십억 마리의 유산균을 폭발시킵니다. 서양의 치즈가 흉내낼 수 없는 이 식물성 발효는 육식을 즐기지 않던 한국인에게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공급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의학계가 경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치 속 특정 유산균이 한국인의 유전자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대장암과 염증성 장 질환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던 한 조각의 김치가 사실은 항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인의 김치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조상들의 방식대로 발효된 김치는 유전자를 보호하는 메틸화 과정을 돕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첨가물이 범벅된 현대식 김치는 오히려 유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김치라는 이름이 아니라 1만 년간 우리 유전자와 호흡해온 발효의 시간 그 자체입니다. 음식은 재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재료를 키워낸 흙의 성분, 즉 때루아가 당신의 세포를 구성합니다. 와인에만 때루아가 있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몸도 땅의 성분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 경이로운 연결고리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와인 애호가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 때루아. 포도가 자란 토양과 기후가 와인의 맛을 결정한다는 이 법칙이 과연 술에만 해당될까요? 당신이 오늘 아침 먹은 사과, 어제 저녁 먹은 쌀, 그 속에도 당신이 모르는 땅의 지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질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걸어다니는 토양이다. 특정 지역의 흙 속에 든 셀레늄, 마그네슘, 요오드의 함량은 그 지역 식물을 거쳐 인간의 뼈와 혈액 속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히 음식을 태우는 기계가 아니라 당신이 딛고 선 대지의 복사본입니다. 실제로 19세기 유럽의 의사들은 같은 증상의 환자들이 특정 마을에만 몰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기도, 물도 같았지만 오직 토양이 달랐죠. 글 속의 작은 성분 차이가 인간의 수명을 수십 년씩 갈라놓는 이 지질학적 운명. 그런데 이 운명을 거스르는 현대인의 식단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이방인 음식은 우리 몸속에서 미네랄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내 땅의 흙 성분과 맞지 않는 낯선 미네랄 배합은 세포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원인 모를 만성 피로와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가 고향의 흙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보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밑에 있죠. 1만 년 진화의 종착역이자 당신의 유전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식탁. 그 마지막 퍼즐인 제철 음식의 마법이 잠시 후 결론에서 공개됩니다. 수십만 원짜리 유전자 검사를 받고 해외에서 날아온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정말 건강해질까요? 우리는 정답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당신의 유전자가 가장 간절하게 기다려온 신호는 이미 당신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보약은 이름도 생소한 외국의 열매가 아닙니다. 1만 년 동안 이 땅의 흙과 물, 그리고 바람을 견디며 당신의 조상들과 함께 진화해 온 제철 음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당신의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최첨단 생물학적 코드입니다. 히포크라테스부터 허준까지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마지막 유언은 하나였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리고 그 음식은 반드시 당신이 숨 쉬는 그곳에서 자란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에서 이방인의 코드를 걷어내십시오. 놀랍게도 당신이 오늘 먹은 신토부리 식단 한 끼는 수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장수 유전자를 가동시킵니다. 유전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법. 그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고향이 주는 땅의 기운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고향 음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음식의 비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